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다. 임신하고 힘들어서 좀 우울했는데 제주도로 태교 여행 오니까 기분 다 나아졌어. 다행이네. 우리 이번에 잘 쉬다 가자. 그래? 나중에 선물이 태어나면 셋이 다시 올까? 그것도 좋지. 그때쯤이면 선물이도 걸을 수 있을 테니까. 어우, 헬기가 되게 낮게 난다. 무슨 헬기지? 주황색인 거 보니까 소방 헬기 같은데. 어디 불이 났나? 그러게. 아님 급한 환자가 있나? 여긴 한람회 관제탑 응답바람. 여긴 한람회 관제탑 응답바람. 산모분 괜찮아요. 계속 크게 심호흡하세요. 이게 이때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쓰러움, 아기가 안쓰러움. 그냥 너무 미안했죠.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따뜻한 햇살과 바람. 제주도는 태교를 위한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섬인데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가 되는 일도 과연 여행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누구나 겪는 평범한 출산의 과정이 제주에서는 때때로 가장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제주도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TVN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주에서 엄마 되기 위험한 산모들. 이 드라마는 2024년 4월 제주에서 광주까지 헬기로 이송된 이혜령 산모와 보호자 현주현, 2024년 8월 제주에서 천안까지 헬기 이송된 조서진 산모, 2023년 9월 제주에서 조산 상황을 겪은 이민지 산모의 실제 사례와 함께 제주소방안전본부 119 특수대응단, 119 항공대 전재정 항공기장, 김태우 소방교, 119 구급팀을 담당했던 양은지 팀장, 이문선 소방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여보 깼어? 배가 좀 아파서 아랫배가 뭉치는 것 같네. 그래? 잠시만. 불 좀 켤게. 이리 와봐. 배 좀 문질러 줄게. 여기 이쪽이 아파. 아이고, 우리 동백이가 왜 잠을 안 자고 엄마를 힘들게 할까? 벌써부터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응? 왜 그래? 이거 잠깐만. 이불 속이 축축한 것 같은데?
여보, 이거 양수 아니야? 나 지금 양수 터진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나? 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또 한 번 왈칵 쏟아지길래 아, 이건 양수가 터진 거구나 해서 진짜 급하게 제가 응급실에 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왈칵하고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뭔가 양수가 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 분만실 측에 연락을 해서 지금 요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뭐 아직 주수가 좀 안 채워졌다 보니까 일단 제주대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저도 일단 챙겨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에게 이러한 돌발 상황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정일을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하던 일상은 한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여보, 제주대병원 응급실까지 50분 걸린다고 뜨긴 하는데 새벽이라 차 없어서 금방 도착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눈이라도 좀 붙여. 아닐 거야. 우리 동백이 아직 26주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 당연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임신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망언을 할 만큼 정말 건강했거든요. 입덧도 없었고 체중이 뭐 엄청 갑자기 부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임신 중독증 이런 검사 같은 것도 다 무난하게 통과할 만큼 건강했는데, 그때 상황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당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산모들은 정확한 달수와 주수를 계산하며 출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산모도 갑자기 고위험 산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조산이나 양막 파열, 임신 중독증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임신성 질환들은 평소 건강하던 임산부를 급박한 고위험 산모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산모들도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예비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저기 선생님, 저희 안에 좀 봐주세요. 저희 안에 양수가 터진 것 같거든요. 양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산부인과 교수님 불러드릴게요. 산모분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요? 네, 선생님. 갑자기 왈칵하고 물이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빨리 초음파 준비해 주세요. 네, 선생님. 네, 산모분 지금 임신 몇 주 되셨나요? 저 26주 3일이에요. 선생님, 저희 아기 괜찮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초음파부터 볼게요. 여기 초음파 준비됐어요? 산모분 지금 초음파상으로 양막 파열이 확인되거든요. 아기도 너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당장 아기를 낳으셔야 돼요. 네? 지금 낳아야 한다고요? 네. 근데 산모분이 현재 26주 조산이라서 지금 바로 낳게 되면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당장 아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희 병원엔 조산아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요. 일단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셔야 돼요. 다른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이요? 제주도에 다른 병원이 있나요? 아니요. 도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곳은 저희 병원뿐이고 저희가 못 받는 상황이니 육지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육지요? 어떻게 육지로 가요? 저희가 육지 쪽 모자의료 센터가 있는 병원들에 전화를 돌릴 거예요. 병원 섭외가 되는 대로 소방 헬기 요청할 거고요. 이송 결정되는 대로 바로 이송 진행할 겁니다. 헬기 이송 시 저도 함께 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병원 섭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 헬기를 타야 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헬기를 타? 여보, 이러다 우리 동백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한 생명이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주라는 고립된 섬 안에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 놓인 산모와 아기를 당장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기가 출산을 했을 때를 가정하면 인큐베이터가 일단 자리가 없다.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된 그런 시설이 제주도에 이곳 한 곳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진짜 그 누가 와도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주대 병원에서 지금 당장 나와도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었어요. 그 받을 수 있는 선생님도 안 계셨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바로 병원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헬기를 결정하게 됐죠. 66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 제주도. 하지만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3차 병원이 없는 광역단체입니다. 특히 제주의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병상은 제주대학교 병원에 단 16개뿐인데요. 그마저도 항상 만실입니다. 고위험 산모를 받아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부족에 더해 위급한 신생아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은 아슬아슬한 하늘길, 오직 헬기뿐입니다. 현재 환자 조기 양막 파열 26주 산모, 산모의 보호자, 의료진 탑승 완료. 도에 이송 요청. 제주 기상 이상 없음. 승인. 관제 승인 완료. 2시간 후 중앙대병원 도착 예상. 배가 계속 뭉치는 것 같은데. 산모분, 저 이제 헬기 뜰 거예요.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문제없는 수치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제주 기상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우리 아기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얼른 중앙대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여보,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산모분, 자궁 수축 간격 지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심호흡하세요. 기장님, 육지 기상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모험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보자. 이쪽도 어렵겠어.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제주에서 이제 수도권까지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여름철이라서 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여러 날 이제 계속된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제 내우로 이제 시정이 극히 좋지 못했고, 또 예보상으로 또 수시로 또 호전과 악화를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장님, 이쪽도 물입니다. 여긴 한람회 관제탑 응답바람. 여긴 한람회 관제탑 응답바람. 관제탑 확인. 현재 충청 지역 기상 악화로 한람회 진입 불가. 근처 헬기 착륙 가능한 계류장 확인 바람. 가장 가까운 계류장 천안 단국대병원 헬기 착륙장으로 확인돼. 그쪽도 기상 상황은 좋지 못함. 확인. 한람회 일단 목적지 천안 착륙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옆에는 되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기장님께서 구름을 피해가면서 계속 돌면서 갔어요. 그 환자분이 꼭 육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최대한 간 게 천안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갔을 때 기상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계속 비도 오고. 천안 부근에 이르렀을 때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기상이 다시 또 악화되었음을 통보받았고, 또 인근 착륙 가능한 지점을 모색을 해서 구급차로 연계 이송하는 계획으로 현장에서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선생님, 헬기가 너무 흔들려요. 산모분, 지금 여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헬기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안 헬기 계류장에 일단 착륙해서 구급차로 중앙대 병원까지 갈 겁니다. 곧 착륙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냥 무서웠어요. 그냥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헬기 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이니까.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도 무섭고, 밑에 육지에서 아기가 뭐 조금 위험하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면 되는데, 하늘 위에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도 막 그런 것도 다 무섭고, 그냥 거예요. 아기 어떻게 될까 봐. 아기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냥 그게 거기서 처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산모분, 이제 1시간 반만 더 가면 병원 도착이에요. 산모분 정신 차리셔야 해요. 호흡하시고요. 여보, 저는 무서워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데 양수는 계속 새는 상태였고,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서 아기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헬기나 구급차,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 중에 생각지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1분 1초가 아기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간. 마지막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뱃속의 아기와 엄마는 여전히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제주에서 온 산모분이요.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아요? 산모분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선생님, 긴급이에요. 바로 분마실로 갑니다. 조기 양막 파열로 제주에서 긴급 이송된 산모입니다. 26주 3일 조산이고요. 아기는 약 700g으로 예상됩니다. 마취과 선생님, 환자 혈압은 괜찮나요? 네, 양호합니다. 그럼 바로 수술 시작할게요. 이제 아기 나옵니다. 그래도 출산한 날, 그날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헬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아기를 낳고, 그런 거 생각조차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되든 제주에서 낳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서귀포다 보니까 서귀포는 분만을 그 고위험 산모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제주시에서는 낳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들려온 첫 울음소리. 이 작은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엄마는 뱃속의 아이를 품은 채 제주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의 낯선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여기는 임신과 출산. 하지만 그 과정이 필사적인 고비의 연속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백이 어머님, 아버님, 동백이 나와요. 여보,
우리 아기야. 아기야. 아가, 미안해. 주변 살펴보면 다 40주 잘 꽉꽉 채워서 낳는데 뭔가 하루라도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고 제일 처음 드는 감정은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때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쓰러움, 아기가 안쓰러움. 그냥 너무 미안했죠. 하루라도 더 품에서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참아왔던 울음이 쏟아집니다. 거친 바다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넘어 비로소 엄마가 될 수 있었던 이들. 긴 고통의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산모와 보호자에게 그날의 기억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출산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출산 다음 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수간호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산모님, 아기 보러 오셔야죠. 했는데 진짜 걸어서 1분 거리거든요. 못 보겠는 거예요, 아기를. 보는 게 너무 겁나더라고. 왜냐면 진짜 1kg잖아요, 아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kg가. 그래서 그냥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보러 갔는데 그때 진짜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 작은 거예요. 아기가 다 안대 쓰고 있고 뭔가를 다 장치를 꽂아져 있는데 발이 이 손톱만큼 했던 것 같아요. 발이 손톱만큼 해서 너무 작고 충격적이어서 그냥 되게 눈물만 흘리다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NICU 들어가서는 처음에 3일째도 고비를 했고 일주일째도 고비를 했고 고비가 몇 번 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작으니까 보통 그 주스에 태어난 애들보다 작았거든요. 그때는 출산 가방도 다 싸지 못해가지고 그냥 손수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세탁도 해야 되는데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신 해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냥 끝까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저희한테 닥쳐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만약에 또다시 나에게 닥친다면 산모랑 아이가 또 이런 위험에 닥쳤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순조롭게 뭔가 또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그때 되면 더 열악한 상황이 혹시 되진 않을까. 제주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 그 길은 왜 이렇게 험난했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출산이 매해 매달 반복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일 크게 아쉬운 거는 제주도 안에서 일단 해결을 다 못 봤다는 거. 사실 저희가 뭐 고위험 산모군에 뭐 속하거나 약간 조산의 기미가 있었으면 사실 조금 더 알아보고 만약에 진짜 기회가 됐으면 미리 제주도 밖을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긴급하게 들이닥친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애기 낳고 무조건 이제 육지 살아야 되는구나라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애기 병원 때문에요. 애기 병원도 그렇고 제 병원도 그렇고 큰데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근데 남편은 둘째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둘째가 생기면 난 너 서울로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TVN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주에서 엄마 되기 위험한 산모들. 태아와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위험 임신. 결혼 연령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고령 임신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주는 이러한 고위험 산모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연령별 출산율은 35세에서 39세 49명으로 전국 2위에 자리했습니다. 또 40세에서 44세 출산율은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3차 병원이 없어 매해 헬기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제주 119 구급팀에서 근무했던 양은지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주도는 그 육지하고 단절된 섬 지역으로 그 중증 산모나 신생아의 타 지역 전원이 항공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은 발생을 하지만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외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제주소방안전본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헬기 이송되는 고위험 산모의 사례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0건, 2024년 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10명의 산모가 헬기로 이송됐는데요. 엄마가 되는 과정 중에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헬기를 띄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기상 악화가 되었을 때는 뭐 이제 헬기는 물론이고 뭐 비행기나 선박 모든 게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뭐 특별하게 별도의 방법들을 할 수는 없고 뭐 이송 요청을 하는 병원에서 이 산모 상태 확인하면서 기상이 뭐 이제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험을 무릅쓰고 운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조금 회항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임무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양은지 팀장의 말처럼 헬기는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출발이 미뤄집니다. 그 시간 동안 산모는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위험 산모를 받아줄 육지의 병원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제주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리나 교수 역시 이러한 혹독한 현실에 매번 부딪히고 있다 말합니다. 그때 또 의정 사태 때문에 의사들도 없는 상황에 인턴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같이 헬기를 타고 갔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 어레인지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거의 없어서 한 10번째 만에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모든 교수님한테 다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째 만에 중앙대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중앙대로 이제 헬기 타고 갔고요. 이송을 미루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태로워지기에 산모와 의료진 모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김윤하 센터장과 전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최명균 교수는 긴 이동 시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1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아주 장담을 못합니다. 전치 태반인 경우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다가 아기뿐만 산모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임신 중독증은 경련이 일어나서 혹은 또 고혈압이 심해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산인 경우에는 차 안에서 분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가 처치하는 데 곤란한 점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이제 이 섬을 건너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119 소방리 같은 경우도 정말 기본적인 뭐 산소 공급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송했었을 경험이 있었을 때 애기 심음을 못 들으니까 막 청진기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배로. 그런 전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는 중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좋을 건 전혀 없고, 이제 그때 말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시죠.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병원으로의 이동 시간 증가는 모성 사망비의 증가로 직결됩니다.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제주의 모성 사망비, 신생아 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비율은 무려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8명을 넘어 전체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김리나 교수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도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병상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라의료원에 원래 NICU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신생아 교수님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더 운영을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주대 병원만 남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더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 제주도 내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병상은 제주대학교 병원에 16개, 제주 한라병원에 7개가 있었지만 2023년 제주 한라병원의 전담의사 2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제주 한라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16개 병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 명밖에 안 계시니까 그 오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좀 줄였거든요. 16개를 아마 다 못 쓰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 16명까지도 다 못 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한 부인과와 모체태아의학과, 소아청소년과와 신생아 분과의 인력난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윤하 센터장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수도권 빼놓고는 전문 의사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저희 전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산과 임신 분만 관련 교수님들은 교수만 해서 4명 있는데 신생아실 담당하는 교수는 1명밖에 없어요. 신생아 담당하는 그 전문 교수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로 많이 갑니다. 지역 사회에서 전문 교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주도도 더욱 그럴 겁니다. 대한의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기준 전국의 산과 교수는 총 129명에 불과하고요. 69개 수련병원 산부인과 중 산과 교수 한두 명이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곳이 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과 관련한 필수 의료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위험 산모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명균 교수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상황들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수련 받을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화 받았을 때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이 수련 받았었는데, 공보에 갔다가 와보니까 상황이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그 말이 쉽게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건 광주 전남에서 뻔히 저희 전남대병원 외에는 이제 커버를 못하는 걸 아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점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의사가 부족해 위급한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
김윤아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분만하면 의료 수가 자체가 낮아요. 그걸 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전체에서 보면 돈을 못 버는 과중이 하나입니다. 또 그에 대한 사람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제왕절개 수술하면 우리 마취과 의사 오고 마취 도와주는 간호사 오고 수술장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하고 수술 오퍼레이터하고 어시스트 2명, 한 7명 정도가 몰려서 수술하거든요. 제왕절개 수술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의사 부족 문제는 과중한 노동 강도와 낮은 수가, 산모를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올해 4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고위험 산모의 도외 이송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인숙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권역 모자 의료센터 설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민의 안전과 또 출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수가 보장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와 28주 미만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권역 모자의료센터 정책은 사실상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출산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이기도 합니다. 모자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고위험 산모하고 태아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신생아가 체계적으로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MF ICU, 이게 엄마하고 태아가 ICU에 이렇게 입원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됐죠. 이러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와 고위험 산모 전문 진료는 응급출산의 기본권이기도 한데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제주의 고위험 산모들이 지금처럼 육지로 이송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제주권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큰 난관으로 꼽았습니다. 유치하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저희 산부인과 측에서 계속 못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그거를 고위험 산모센터를 정말 열게 되면 모든 의료진들이 진짜 집중을 해서 케어를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반대를 좀 계속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인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쥐어짜서 일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도 더 마찬가지고. 결국 제주는 모자의료센터가 없는 유일한 권역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8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산모 헬기 이송 사례. 이는 도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자의료센터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누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라든지 저희 도의회라든지 실질적인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미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모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병원에 맡길 게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제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상황. 오늘도 제주의 고위험 산모와 위급한 아기의 생명은 불과 몇몇 사람들의 사명감과 밤낮 없는 헌신을 통해 기적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을 통과한 사람들. 이들은
불확실한 기적보다 확실한 안전이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안전하게 낳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 저는 의료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번에 아기 낳으면서 경험한 건데, 낳는 과정도 그렇고 낳고 나서도 그렇고 병원이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겪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갈 수 있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귀포가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이 먼 거. 일단 제주도 자체가 그런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급 종합병원도 없고. 근데 이제 서귀포는 더더욱 이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제주대병원인데, 제주대병원이 이제 1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1시간이 되게 좀 마음이 조급했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없이 많은 지금의 출산 장려 정책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불이 나면 소방관이 달려오고 갑작스러운 범죄 상황에 맞닥뜨리면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회 안전망이 펼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마음 놓고 평범하게 엄마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한 출산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온전히 탄생시키는 일. 안전한 출산 환경을 갖추는 것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되게 고마운 존재? 되게 고맙고,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너무 그냥 웃음 짓게 만드는 그냥 그런 존재. 제가 고생을 이제 해야지 시작할 때 이제 첫째가 나와버려서 저는 뭐 몸이 무거워서 힘들었던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야 될 부분까지 아기가 나와서 다 힘들었잖아요. 저랑 남편은 지금도 얘기해요. 얘는 기적이라고. 어떤 존재라기보단 그냥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중해요. 흔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에만 걸려도 더 이제 막 신경 쓰이게 되고, 뭐 밤잠 설치면서 계속 살펴주게 되고, 진짜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동백이가 엄마 아빠를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빨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취재 과정 중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 사업에 제주 지역이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입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이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제주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까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분들이 헬기로 육지부로 이송되던
그런 불안함에서 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주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대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첫걸음을 떼게 된 권역 모자의료센터 설치. 더 이상 불확실한 기적을 바라는 산모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TVN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주에서 엄마 되기 위험한 산모들. 지금까지 연출의 신혜림, 구성의 김현주, 내레이션의 이보용이었습니다.